무릎은 인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로 체중도 견뎌야 하는 만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일상적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양한 주사 치료로 호전이 어렵다면 관절경, 절골술, 인공 관절 수술 등 수술적 치료 및 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을 함께하며 고생해온 무릎. 100세 시대인 만큼 잘 대비해야 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건강 365의 단골 주제가 바로 이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이에요. 보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다고요. 예, 무릎 관절염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서 80%에서 무릎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절염이 반드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사고라든지 외상,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관절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제 주변 친구들도 바프라고 하죠. 바디 프로필 찍고 막 너튜브 보고 막 몸 만들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젊은 환자들에게서 생기는 이 관절염이랑은 원인 자체가 이제 다른 게 맞는 거죠.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라도 이렇게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에 나쁜 생활 습관을 지닌 분들은 연골판 파열에 의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2차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에 비해서 신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외상이나 사고에 의한 외상 후 관절염 아니면 몸의 대사나 잘못된 식이 습관으로 인한 통풍성 관절염, 세균 감염 등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골은 재생이 어렵다고들은 하지만 그래도 젊으면은 이 세포도 젊어서 좀 이렇게 금방 돌아올 것 같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팔이 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네. 안 움직이고 이러면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 관절 연골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혈관 공급이 아니라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이라는 액체로부터의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골이 한번 손상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골 안에는 연골 세포의 밀도가 2에서 3% 정도밖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세포의 기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됐을 때 이것을 저절로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면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쉬거나 뭐 안 쓴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연골도 젊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니네요. 연골은 그냥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60대 미만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검사로 진단을 받고 차후에 그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될까요? 예, 일단은 먼저 환자의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체중을 부하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염의 정도, 관절염의 병기를 판단을 하고 우리가 또한 다리의 전체적인 정렬,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무릎 안에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수술적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RI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CT로 평가가 어려운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CT는 뼈 구조를 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것들의 진단에는 유용할 수가 있지만
연골이나 인대, 관절 안의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보려면 CT보다는 이제 MRI를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젊은 환자들 이렇게 치료할 때도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서 관절염의 어떤 정도를 평가를 하고 기본적으로 환자의 나이, 그리고 활동력, 직업력, 그리고 다리의 정렬이라고 하는 이런 다리의 전체적인 모양을 고려해서 우리가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증상인데요. 통증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면 수술보다는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학적 검사상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향후에 이제 관절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60대 미만의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보존적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관절을 보존하는 수식 쪽으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하기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사나 재활 같은 보존적 치료도 있고 수술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케이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관절염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의 나이라든지 증상, 기능장애,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엑스레이 소견상의 관절 간격의 협소라든지 골극이나 골랑종의 형성을 평가를 하고 MRI 등을 통해서 인대라든지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그리고 관절 연골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절염의 정도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1에서 4기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1기와 2기는 경도, 3기는 중등도, 4기는 고도의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도의 관절염, 4기 정도의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무릎이 아프면 일단 큰 병원을 찾기보다 근처에 있는 가까운 정형외과를 다들 찾으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무릎에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절개와 우리가 초소형의 수술 도구를 이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카메라인 관절경을 관절 내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물을 주입하고 관절 간격을 넓힌 뒤에 관절면이라든지 관절 내의 다른 구조물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시술이 아니냐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엄연히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입니다. 그럼 마취면은 부분 마취를 하나요? 아니면 뭐 전신 마취가 들어가나요? 전신 마취라든지 하지 마취, 아. 전신 마취에 준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내시경 그 수술이 모든 관절 이 질환이 있을 때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관절 질환이 있을 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예, 뭐 모든 관절 질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는 이제 젊은 분들의 스포츠 손상과 같이 이렇게 십자인대 수술이라든지 반월상 연골 파열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관절염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중등도 이하의 관절염에서 이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내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퇴행성으로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봉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운동 시의 어떤 물리적 증상을 개선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중년도 그렇지만 예은 씨 같이 젊은 사람들도 연골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뭐 제외를 예외인가요? 저처럼 같은 그래요? 나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 닳아버린 연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절 내시경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네. 관절 절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 연골의 병변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골 재생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골이 결손된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골수에서 줄기세포나 성장인자와 같은 좋은 성분들이 배출이 되어서 연골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미세절골술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세절골술을 통해 형성된 연골은 생성된 연골의 질이 좋지 못하고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미세절골술에 콜라겐이라든지 제대열 줄기세포 아니면 갈비뼈 유래 연골 조직 등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가 주입해 줌으로써 이런 재생된 연골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적 큰 범위의 연골 결손에서도 재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옷자 다리가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고난 이제 신체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도 혹시 좀 이제 젊은 환자들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관절염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리 전장, 다리 전체를 촬영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리 정렬을 평가하는 것이 무릎을 진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양인에서는 네. 흔히 O자형 다리라고 해서 안쪽으로 휜 다리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랜 자식 생활이나 무리한 노동, 쪼그려 앉기 등의 잘못된 자세가 지속이 되면 관절 안쪽에 마모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O자형으로 이렇게 다리가 휘게 됩니다. 이러한 O자형 다리에서는 무릎 안쪽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촉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만약에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O자형 다리는 뭐 그냥 뭐 보존적 치료 좀 교정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봐서는 이게 뭔가 좀 저희가 수술로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예, 이 O자형 다리나 보존적 치료로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리 모양을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체중 부하의 축을 바꿔주는 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 부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한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O자형 다리는 아랫다리 경골에 있는 다리의 변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은 65세 이하의 비교적 젊고 활동력이 있으면서 이런 아랫다리 경골의 약 5도 이상의 변형을 가진 무릎 바깥쪽은 비교적 온전한 경우에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안쪽으로 치우친 다리의 축을 교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과도한 하중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지연시켜서 무릎을 보존하면서 관절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무릎뼈를 다시 짜서 틀을 다시 맞추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술인데 수술 후에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골술이라는 자체가 인위적으로 뼈를 분리해서 모양을 바꾸는 술식이기 때문에 교정된 뼈가 이렇게 붙는 유압될 때까지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목발을 사용해서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발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 체중의 약 4분의 1 정도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절골 부위를 우리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절골술을 하고 목발을 한 6주 정도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좋은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수술 술기도 많이 발달이 되면서 목발 보행 기간이 약 2에서 3주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릎 모양은 바뀌었지만 관절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호전만 된다면 관절 운동은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O자형 다리도 있지만 왜 반대의 개념이 이제 X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이럴 때도 치료 방법은 그러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X형 다리는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X자, 그러니까 외반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외반형 다리가 있으면서 무릎 바깥쪽에만 국한된 퇴행성 변화가 있고 활동력이 비교적 크면서 관절 범위가 그나마 원활한 경우에는 X 다리를 우리가
일자다리 또는 약간 오다리로 만들어주는 이런 내반절골수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수술적 방법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X자형 다리는 대퇴골, 허벅다리뼈에 변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퇴골 아래쪽에 원위대퇴 절골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런 X자의 외반다리는 원반형 외측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형적인 연골판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의 관절 보존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무릎 관절 수술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방법이 인공관절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하다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나이가 비교적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거나 관절의 파괴가 상당히 진행된 매우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 그리고 수술 기구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잘 시행을 하진 않지만 60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도 교체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비교적 젊은 환자들은 주로 어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인공관절 수술은 교체하는 범위에 따라서 전치환술 그리고 부분치환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치환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다 바꾸는 건데요.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앞쪽인 슬개골 부위 세 개의 관절면에 관절염이 진행되었을 때 이 세 면을 인공관절로 대체를 하는 수술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반면에 이제 무릎의 한쪽에만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한쪽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어 줄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항구액 또는 부분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느낄 때 전치환술하고 부분치환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치환술과 비교했을 때 부분치환술의 장점은 이제 무엇보다도 무릎 관절의 정상 조직을 좀 더 남겨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 조직을 남겨둔다는 자체가 정상 무릎의 어떤 운동 역학을 최대한 보존하고 우리 무릎 운동의 관절 각도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고유 감각도 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임상적 결과는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이 비슷하다는 보고가 많지만 기능 면에서는 부분치환술이 전치환술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통증이나 생존율은 오히려 전치환술이 더 좋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피부 절개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부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최소 침습적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 상처가 아무래도 전치환술보다는 조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경과는 전치환술보다는 부분치환술이 조금 빠를 수가 있고 다만 전치환술보다는 부분치환술이 수명은 조금 짧고 재수술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릎 한쪽 부위에만 국한된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나이가 아직 50이에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나이가 좀 젊으니까 인공관절보다는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줄기세포 치료 이거 어떤 거예요?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의 뭐 골수라든지 지방 조직, 뭐 활액막, 혈액 등 다양한 부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골수나 지방 조직에서 분포하는 이런 중배엽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뛰어난 항염증 작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세포들을 미분화 세포를 연골 세포로 분화를 유도해서 연골 생성을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확립된 방법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많이 이제 시중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를 직접 연골 병변에 주입함으로써 최근에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우리 교수님이 이 줄기세포랑 또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좀 길어요. 25글자입니다. 2023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우수 구연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와! 와, 축하드려요. 아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검색을 할 수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연상이라는 게 발표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건데 영어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글로 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떠셨어요? 수상 받으시니까. 예, 그 주제는 네. 연골병변에 이제 갈비뼈에서 유래한 연골을 이식해서 절골술과 같이 시행한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에 대한 발표였는데 네. 최근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사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연골 재생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네.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또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요즘 여러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의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배엽 줄기세포는 분비된 물질들이 연골 손상 부위라든지 여러 부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주변 미세 환경들과 반응을 해서 다양한 치료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우리가 주변 분비 작용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지니고 있어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항염증 작용이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앓는 무릎에서 염증을 호전시킴으로써 붓기라든지 통증 그리고 삼출액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중배엽 줄기세포들이 궁극적으로는 미분화 세포를 연골 세포를 형성하는 연골 세포로 분할을 해야지 이게 연골이 직접적으로 잘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이런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만이 무릎 관절염에서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고 나머지는 줄기세포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 줄기세포 이야기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굉장히 사소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사실 약간 부끄럽긴 해요. 왜냐면 줄기세포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무릎에서 딱딱딱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교수님 이거 혹시 관절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혹시 이게 초기 증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관절에서 무릎뿐만이 아니고 관절에서 이제 통증을 동반되지 않는 소리는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릎에서 대부분의 소리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의미 있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거는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원 씨는 통증은 없잖아요. 소리만 날 뿐이지. 통증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MSM도 있죠. 초록홍합,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진 않더라도 먹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예, 이 부분에서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유황, MSM, 초록홍합, 글루코사민과 같은 이런 관절 보조 식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면 관절에 대한 일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일부 관절염 치료 지침에 보면 글루코사민과 같은 것들은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복용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보조적 역할은 될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본인에게 맞는 관절 보조 식품을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 내가 벌써부터 관절염이야? 아니면은 또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60세 전후에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은 고령인 분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도 좋고 활동력도 크고
여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으면 활동력이 크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일찍 받게 되면 수명이 짧아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수술 기술과 기구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재치환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 특히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다면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시되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관절 보존 수술이나 반치환술과 같은 이런 최소한의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나이나 관절염 또는 이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제가 보존적 치료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제 생각을 또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요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또 우리 전문 의료진의 역할이니까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잘 하신 후에 내 관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